그래서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곳, 해외 생산 비중이 낮은 곳,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곳, 저가 제품 판매 기업인데 첫 번째로 가격 결정력이 좀 높은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기업인 것 같아요. 대표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생각보다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낮습니다. 되게 의외인데요, 저는? 올해는 좀 관세를 피하는 게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짜는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 좀 관세 여파를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살짝 조사해 봤는데요. 일단 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게 높은 시장 점유율이랑 이제 이런 충성 고객 그런 걸 기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원가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낮은 기업들, 반대로 말하면 미국 생산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런 관세 여파를 피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해외 매출이 조금 낮은 기업들, 해외에서 팔게 되면은 이제 뭐 상호 관세가 좀 작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판매할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낮은 기업들이랑, 그리고 저가 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에요. 좀 일단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저가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들로 소비가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곳, 해외 생산 비중이 낮은 곳, 그 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곳, 저가 제품 판매 기업인데 좀 하나하나씩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결정력이 그러면 좀 높은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기업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대표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에 달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밖에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어도비는 이제 그 편집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같은 시장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액을 합한 기준에서 퍼센티지를 보는 건데, 어도비나 그런 기업들이 있고, 아니면은 ASM 홀딩도 점유율이 높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이 좀 높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스터카드도 괜찮아요. 마스터카드는 저희가 많이 아시죠? 마스터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결제를 하면은 그런 수수료를 이행해주고, 중간에서 이행해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사실은 이 사업 비즈니스가 라이트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에요. 적은 자산으로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높은 고마진, 효율성이 높은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생산 비중이 낮은 기업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생각보다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낮습니다. 되게 의외인데요. 네. 미국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나 이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스타벅스가 작년에 좋지 않은 한 해를 보냈어요. 왜냐면은 미국 시장의 성장 둔화랑,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두 번째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중국 진출한 이후로 최초로 루이신 커피한테 매출이 뒤처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주가도 계속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스타벅스가 내놓은 카드가 이제 CEO를 교체를 하겠다 해서 작년 한 9월인가 10월쯤에 CEO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CEO가 좀 오시면서 내놓은 전략이 Back to Starbucks라는 문구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사실 요약을 해보면은 양보다 질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가게 조금 리뉴얼하고 공격적으로 가게 늘리기보다는 기존 매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방식이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사실 미국 스타벅스는 원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그 매장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숙자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상주를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 가격은 오르고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객들이 오니까 일단 노숙자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고객들은 커피는 비싸고, 그러니까 발권을 끊기는데, 심지어 스타벅스 매장 몇 개에서는 테이블이랑 의자 다 없애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CEO가 칼을 빼들고 이제는 커피를 사야만 쓸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 개 분기 정도가 지났는데 반응이 괜찮아요. 실적에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스타벅스가 작년에 주가 많이 떨어져서 매출 성장성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주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란 기업도 멕시코 음식을 대중화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 매출이 90%가 넘어요. 훌쩍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그런 압박은 있겠지만, 점유율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전가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저희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스타벅스 말씀하시길래 커피 콩을 수입을 해야 될 텐데 괜찮나? 사실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콩을 뭐 이런 가격이 오른 다음에 오늘 살게가 아니라 미리 선 계약을 해놔요. 장기간 선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원두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좀 상승 시기에서도 발표 나오면서 당장은 괜찮다라고 한 이유가 이미 선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스타벅스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저가 제품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왜냐면 정말 미국에서 저가 제품 판매하는 곳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세 가지 종목을 좀 제가 뽑아봤는데요. 저가 품목을 판매하는 대표 기업 중에는 달러 제네럴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로스 스토어, 그리고 이제 TJX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일반 판매되는 기업 그 제품들을 좀 저가에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2월 상품들도 있겠죠. 그런 가져와가지고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기업인데 미국 전역에 이제 매장이 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소비 둔화나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같은 걸 발표했을 때 4월 초쯤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S&P 500 대비해서는 더 괜찮은 주가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기업들은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저가를 말씀하셨는데 고가품, 초고가품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이제 페라리, 많이 아시는 자동차 기업이죠. 페라리가 사실은 자동차도 좋지만, 타보진 않았지만 제가 자동차도 좋은데 주식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탈리아 기업인데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그 티커가 레이스입니다. 레이스카처럼 레이스로 티커가 설정돼 있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몇 년 동안의 주문이 다 마감이 됐어요. 많은 차량들이. 일단 주문 대기가 좀 길고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망에 대한 우려는 있었죠. 물론 부품들이 크고 공급을 해오는데 그런 우려는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지나갔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을 계속 올려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파가 좀 다르게 말하면 가격 결정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근데 명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초고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페라리는 다른 명품과 달리 더 비싸죠. 차 한 대가 그래도 한 4억, 5억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안 좋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 그 영업이익률이 20% 후반대, 중후반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밑에가 포르쉐입니다. 포르쉐가 이제 10% 후반, 많이 올라가면 20% 초반까지 갔었던 것 같긴 한데 포르쉐고, 원래는 그 밑에가 테슬라였어요. 원래는 테슬라가 10%한 중반대, 초중반대였는데 최근에 작년에 계속 이제 자동차 할인하고 막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게가 포드나 GM 이런 자동차들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 영역의 영업이익률까지 떨어졌다. 좀 번외로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ETF나 이런 걸로 간접 투자하는 게 나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는 답은 없다 봅니다.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어떤 종목이 뭐 내가 정말 좀 컨비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정 부분은 이제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다 보고 있고, 이제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뭐 ETF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해 미국 증시가 워낙 상승세를 이어오다 보니까 서학개미 대부분이 지난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많은 그렇죠.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한다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저도 그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조언을 드릴 입장일까 싶긴 한데, 굳이 조금 더 이제 미국 주식을 봐온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미국 시장은 사실 긴 호흡으로 보는 사람이 항상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뭐 당장 다음 달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올해 내내 갈 수 있고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이제 펀더먼털이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고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 뭐 ETF를 하시든 개별 종목을 하시든 개인 선택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주식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기업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많다는 게 단순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기업들이, 대형 기업들이 왜 유명한지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일단 이익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강점은 주주환원입니다. 주주환원이 뭐냐면은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아시는 배당을 지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들여가지고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주식 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게 많이 보는 EPS, 주당 순이익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PE 멀티플이 주당 순 EPS가 올라가니까 낮아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되는 그런 좀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일단은 EPS나 궁극적으로 ROE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 다 보면은 미국 시장의 ROE가 가장 높아요. ROE라는 게 순이익이랑 자본을 나눈 건데,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면은 자본금이 주잖아요. 그럼 순이익 대비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ROE가 올라가겠죠. ROE가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PB 멀티플이랑 PB ROE를 같이 비교하는데, 자본을 분모해 놓고 이익이랑 주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본 게 PB ROE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제 뭐 지지부진하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하더라도 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은 지금 뒷받침되는 환경입니다. 주가가 빠져도 이익이 ROE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펀더먼털이 있는 거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펀더먼털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저희가 많이 보는 주요 사업들, 인공지능, 뭐 아니면은 SMR, 데이터 센터, 이런 주요 트렌드 사업들을 사실 꽉 잡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경쟁력을 감안해 보면은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오늘 수연연구원님 말 듣고 좀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중훈 KB증권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